6월 2일 일요일이죠. 새벽 4시에 전세계 축구인의 축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진행이 됩니다. 토트넘 대 리버풀, 이날 경기에 세계 최고의 리그 중에 하나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강팀들끼리 맞붙게 되는 경기죠. 이날 경기가 특별한 이유는 익숙한 한 선수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. 그의 이름은 손흥민, 슈퍼손, 소니, 손날두로 불리는 한국인 역사상 두 번째로 결승 무대에 진출한 선수입니다. 도영선생 리뉴얼 스포츠 한방 첫 번째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손흥민, 한국 나이 28세,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유소년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손흥민은 그 활약을 인정받아 연령별 청소년 대표를 거친 뒤 그의 나이가 16세 되던 해 세계 4대 리그 중에 하나인 독일 분데스리그 함부르크 SV라는 팀에 스카웃이 됩니다. 2010년 만 18세의 나이로 함부르크 SV와 4년 프로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의 초특급 유망주로 부상합니다. 함부르크는 당시 이제 손흥민의 잠재력을 굉장히 믿었던 모양으로 보입니다. 계약을 진행했던 그 해당 프리시즌에서부터 손흥민을 투입하는데 손흥민은 이런 함부르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9경기 9골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. 이게 더 대단한 이유는 이 경기 중에 이제 첼시 FC와의 경기가 있었어요. EPL에 항상 우승 후보로 올라가는 팀 중에 하나죠. 이날 이제 바니스텔로이하고 교체가 되면서 투입이 되게 되는데 교체 투입된 지 5분 만에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카르발료를 제치고 골을 기록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이 경기에서 함부르크는 첼시를 2대1로 이기게 됩니다. 2010년 10월 30일 이때가 이제 리그 10라운드 경기였습니다.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면서 역사적인 리그 데뷔전이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선수가 이제 데뷔한 지 24분 만에 데뷔골까지 터뜨려버리는 거죠. 이 골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. 뭐냐면 함부르크 구단 역사상 최연소골을 갱신하는 골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전에는 이제 만프레트 킬츠라는 선수의 골이 최연소 기록이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데뷔전에서 이거 갈아엎어버린 거죠. 이 경기 끝나고 나서 함부르크 홈페이지에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. 한 동양인 소년이 함부르크의 기록을 갈아엎었다. 메시도 데뷔할 때 18살이었는데 손흥민도 18살이다. 그러면서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. 이런 이제 문구들이 올라오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손흥민이 이 데뷔전 데뷔골로 줬던 팬들에게 줬던 이 임팩트는 이 함부르크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모으게 되는 요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후에 이제 11월 4일날 함부르크에서 4년 재계약을 제시를 해요, 손흥민에게. 물론 재계약이 이제 성사가 됐고요. 2010-2011 시즌에서 15경기에 출장해서 3골을 넣으면서 이 분데스리그 전체의 전반기 최고의 데뷔로 공식 선정이 되었고 이 소속팀인 함부르크 전반기 MVP 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. 이때 이제 네덜란드의 레전드 스트라이커인 당시에는 이제 팀 내 최고참 선수였는데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기재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죠. 나의 팀메이트 손흥민 18세에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. 그를 주목하라. 그 전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 선수와 같이 뛰기도 했던 그런 선수인데 이제 18세인 선수를 본인의 SNS에 공식적으로 다룰 정도니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자기 후계자로 이제 손흥민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바니스텔로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여튼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. 나는 과거에 현재 손흥민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지 못했다.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도움들을 손흥민에게는 전해주고 싶다. 이렇게 애정을 드러낸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.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은 바니스텔로이 이거 초코파이라도 좀 사서 보내주는 건데. 자, 그리고 이어진 2011-2012 시즌에서 손흥민 선수의 특징을 보자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거든요. 특히 이제 프리시즌에 정말 거의 호날두급의 활약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시즌을 앞두고 벌어진 이 프리시즌 6경기에서 무려 15골 1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. 이때 이제 프리날두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게 되죠. 프리날두가 뭐냐면 프리시즌 호날두라는 뜻이에요. 이 프리시즌에서 또 세계적인 강팀 하나를 손흥민의 활약으로 함부르크가 잡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포칼컵이라는 국내 컵 대회인데요. 여기를 찾아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게 됩니다.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해요. 2골을 몰아치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함부르크가 또 2대1로 잡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? 당연히 되게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이 시즌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. 사실 이때 당시에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사고를 엄청 칠 것이다라는 축구 전문가들의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리그 개막전에 선발로 나서긴 했는데 이 전날에 그 열감기에 걸렸나봐요. 그래서 전반 45분 뛰고 바로 이제 교체를 당하게 됐는데
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후에 이제 4주 동안 부상이라는 공백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많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이제 폼이 좋았었던 상태였는데, 그리고 나서 이제 부상 복귀전, 이게 이제 헤르타 베를린전인데 여기서 이제 선발 출전을 합니다. 몸 상태가 이제 좋아졌겠죠. 근데 이제 또 선발 출전하자마자 골을 넣어버려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기 FC 퀸른전에서 두 번째 골을 바로 또 폭발시키면서 두 경기에 두 골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몸이 막 근질근질했던 것 같아요. 개막전에서 그렇게 열강기로 교체됐던 게. 근데 이제 반대로 손흥민 활약은 활약인데 소속팀은 사실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, 이 시기에. 그래서 1무 4패로 18위까지 초반에 추락하면서 사실 강등권까지 갈 팀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강등 위기까지 가게 된 거죠. 근데 팀 성적 때문에 그런지 이후에 손흥민도 굉장히 좀 정체기에 빠지게 됩니다. 프라이부르크전에서 헤딩으로 3호 골을 뽑아낸 이후에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구단에서 감독을 교체를 한 거예요. 근데 교체된 감독이 그 당시 FC 바젤이라는 우리나라의 박주호 선수가 뛰기도 했던 팀이죠. 이 팀의 감독인 핑크 감독, 분홍색 감독님을 선임하게 됩니다. 근데 문제가 이 핑크 감독의 그 선수 선발 기준은요,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감독이에요. 10대 유망주인 손흥민이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 참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, 어린 나이에 이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데 페이스 유지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. 이제 감독 교체 이후에는 페트리치라는 선수하고 게레로라는 선수가 주로 손흥민 선수 대신에 선발로 경기를 뛰었는데 31라운드 한오버 구육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 두 선수 모두가 부상이랑 징계 때문에 못 나오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부지리로 선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경기에서 바로 또 골을 넣어버려요. 그리고 이 골이 또 결승골이 되고 팀의 1대0 승리를 견인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골을 넣습니다. FC 니른베르크전에서 마찬가지로 또 2연속 골을 넣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감독에게 전하는 데 성공하죠. 결과적으로는 30경기 나서서 5골을 넣었으니까요, 10대 유망주가 기록할 수 있는 기록치고는 나쁜 기록은 아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, 이 시즌의 활약은요. 그래서 2012-2013 시즌 이제 20살이 된 손흥민 선수는 마찬가지로 리그 초반부터 굉장히 대단한 활약을 이어갑니다. 그래서 리그 12라운드까지 무려 6골을 뽑아냈어요. 그러니까 2경기당 한 골씩 골을 넣은 거죠, 초반에. 뿐만 아니라 이 시즌의 특징이 그 도르트문트라는 그 분데스리가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의 팀이 있는데 이 팀만 만나면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. 이 팀의 유니폼 색깔이 이제 노란색이랑 검정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게 꿀벌 같거든요. 그래서 이 팀의 별명이 꿀벌 군단입니다.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팀만 만나면 그렇게 날아다니니까 이제 무슨 별명이 붙었냐면 양봉업자라는 별명이 여기서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팀을 상대로만 이 시즌에 4골을 넣었어요. 경기 2번 붙었는데. 근데 또 상대가 또 하필 리그를 대표하는 수준의 강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활약을 발판으로 이제 함부르크보다 훨씬 더 큰 팀들한테 관심을 본격적으로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. 이때 이제 관심을 표한 팀들이 뭐 리버풀, 토트넘, 아스널 이런 팀들인데, 물론 뭐 이때까지는 구체적인 이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관심 있었던 수준이다,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여튼 이어서 이 시즌 이제 19라운드에 베르더 브레멘을 상대로 7호골과 1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내 득점 2위까지 오르게 돼요. 20살에.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유망주였는데 그 시즌에서는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 핵심 선수가 된 거죠. 그리고 이어진 29라운드에서 10호골을 기록하게 됩니다. 이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, 원래 그 분데스리그에서 그 전에 활약을 했던 선수가 이제 차범근 전 선수죠. 근데 이 차범근 전 선수는 분데스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용병 중에 지금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될 만큼 굉장히 대단한 활약을 펼친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이 차범근 이후에 처음으로 이 분데스리가 2자리 골을 기록한 한국인이 바로 손흥민이 되는 겁니다. 그 10호골을 달성함과 동시에 이 경기에 3골을 더 넣어요. 그래서 11호골까지 터뜨리면서 29라운드 경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팀 내에서 공동 득점 1위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 에이스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안 끝납니다. 이후에 펼쳐진 이제 김진수 선수가 있었던 팀이죠. 호펜하임전에서 12호골하고 2호 도움을 기록하는데, 결과적으로 이 시즌에서 34경기 12골 2도움으로 최종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죠. 그러니까 20살에 이미 그 유럽 빅리그 중에 한 리그에서 2자릿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아까 뭐 아스널, 토트넘 이런 팀들 말씀드렸는데 더 큰 관심을 받게 됐겠죠. 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.
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보통은 한 선수가 팀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면 기존의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이 선수를 붙잡아두기 위해 재계약을 하거든요. 그 축구팀들은. 근데 이상하게 함부르크에서 재계약 논의가 이제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거예요. 이 시즌 끝나고.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적설이 있었던 선수인데 함부르크하고 재계약 소식까지 뭐 별도로 들리진 않으니 그때부터 이제 이적설이 뭔가 더 현실성 있게 축구 팬들에게 다가갔던 거죠. 그래서 독일 현지 언론들은 정말로 이제 손흥민이 팀을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이제 떠돌고 있었습니다, 당시에. 그래서 이제 어떤 구단으로 가게 될 것이냐가 여러 이제 축구 팬들의 관심사였는데 그때 이제 링크가 뜬 구단들이 토트넘, 도트문트, 레버쿠젠 이런 팀들이었죠.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,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. 왜냐면 축구 선수들 입장에서 꿈의 무대로 불려지는 게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인데 폼이 항상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, 선수들이. 언제는 또 좀 안 좋을 거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 안 나와서 몸값이 하락한다거나 팀들의 관심을 못 받게 되는데 인생에서 다시 생겨날지 말지 모르는 그런 기회가 좀 일찍 찾아온 거예요.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